따라서 따른 다음에 다시 돌려. 아까보다 더 빠르게 돌리면 또 분리가 되겠죠. 그럼 핵 나오고, 물론 이제 일부 책에서는 얘랑 얘랑 함께 두기도 하는데, 그러면 또 상징을 또 돌려. 따라서 또 돌려. 그래서 세포 소기관을 나눌 수 있죠. 분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원심 분획법 또는 세포 분해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꺼번에 나타내면 아래쪽에 세포벽, 물론 이제 아까 적당히 깼으면 세포벽이 큰 게 있을 거고, 많이 돌렸으면 좀 작은 게 있을 거고, 이제 교재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세포벽과 핵이 함께 올 수도 있고, 뭐 핵이 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식물세포니까 엽록체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오게 되고, 미토콘드리아 맞지? 그리고 리보솜과 소포체가 오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세포액이 오겠죠. 나머지 세포액이라고 할게요. 자, 이거는 식물세포고, 그럼 이제 동물세포 물어보면 이 중에서 동물세포에 없는 거 빼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순서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9번 식물세포를 원심분리기로 분해했을 때 먼저 분해되는 것부터 핵과 세포 조각,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리보솜과 소포체. 10번 광합성과 호흡과정, 세포 분열 등을 연구하는데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은, 자, 거기 세포 분해법 설명했고, 조직배양법은 말 그대로 세포나 조직을 무균 상태에서 배양하는 겁니다. 즉 세포 분열을 시킨다는 얘기야. 세포 수를 늘리는 거야. 이런 게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항생제를 개발하고 그 항생제가 그 특정 세균에게 세균을 죽일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세포 수를 늘려놓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항생제 A라고 합시다. 항생제 A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여기 이제 세균을 배양하는 거죠. 그죠? 무균 상태에서 이거를 조직배양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뒤에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생명공학 기술에 배울 텐데 식물의 경우에 조직배양을 통해서 식물 복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조직배양법은 중요한 것은 무균 상태에서 똑같은 종류의 세포를 늘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암세포를 연구하는데 헬라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이 암 걸렸죠. 그래서 그 암세포, 헬라라는 그 사람에서 떼어낸 암세포를 지금도 여러 연구소에서 쓰고 있죠. 그럼 내가 헬라 세포를 얻었어. 내가 암세포 연구하려고.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잘못해서 모두 다 죽어버리면 또 가서 얻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세포 분열을 무균 상태에서 시켜서 늘려놓는 거죠. 조직배양. 자기방사법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이미 앞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얘기했죠. 방사성 동위원소는 핵이 불안정해서 쉽게 붕괴되면서 방사선 내놓고 그 방사선의 X선 촬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물질 추적할 때 자기방사법을 이용한다. 그래서 광합성과 호흡과정, 예를 들어서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를, 그런데 탄소의 질량수가 12인데 질량수 14짜리 이산화탄소를 광합성 재료로 쓴다. 그래서 그 광합성 재료가 이산화탄소인데 결국 포당을 만드는데 이산화탄소가 한 단계를 통해서 포당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를 통해서 소위 켈빈 회로를 통해서, 그럼 켈빈 회로를 통해서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보기만 하세요. RUBP라는 물질과 결합해서 3PG가 만들어지고 3PG가 DPGA 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할 겁니다. 윤석이 G3P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RUMP 되고 다시 돌아오고 여기서 떨어나가서 포당 만들고 그럴 텐데, 그럼 이 회로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이산화탄소